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비서관님의 생각을 좀 여쭈고 싶은데 네네. 듣고 싶은데 민주당 뭐 김병기 의원 제명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 뭐 일각에서는 탈당하고 이걸 다 말끔히 수사받고 해소한 다음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은 이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당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청와대에서는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지만 특정 의견을 낸다든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든지 이건 전혀 없습니다. 당내에서 잘 지금 윤리감찰단에 넘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윤리감찰단에서 다 조사를 해서 아마 결론이 나리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대통령실이 우려하는 것은 소위 김병기 그다음에 강선우의 녹취 관련돼서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 있는. 등등으로 해서 네. 마치 뭐 대통령실과 뭐 김현지 실장을 이렇게 엮어서 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 단호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이 물타기 식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잘 대응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수진 전 의원이 이거 이 탄원서, 예. 김병기 의원 관련한 전 이제 구의원들의 탄원서 이게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넘겨주려고 보좌진 통해 가지고 당시 이재명 대표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실장에게 줬다. 그걸 줬다라고 하는 걸 뭐 녹취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언론에서의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역시 김현지 실장 이거 이 김병기 사안까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거 밝혀야 된다. 그리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다 본인의 추측성 발언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하루에 뭐 지역구 국회의원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무비서관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민원과 청탁이 있죠. 근데 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거의 이 답변을 안 하거나 네네 알았습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사람들은 마치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민원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민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특히 선거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수백 가지 그런 진정과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마치 추측과 가정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정치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네. 야당의 물타기식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거. 그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아니 뭐 단호하게 대응하다기보다는 네. 확인되지 않은 본인의 의혹 제기와 그걸 추측성 얘기를 갖고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정치 공세 안 된다라는 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기초의원의 어떤 폭로성 기자회견이나 주장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이해운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해감에 있어서 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보수 진영에 속해서 활동했던 국회의원이지만 그분의 실력과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도 발탁해서 쓰겠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의 실용적인 인사 원칙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 보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이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또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해운 장관의 그런 어떤 조금 다를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항상 인사청문할 때 네.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이런 그 도덕성 인신에 대한 검증은 좀 비공개를 하고 네. 정책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하자, 청문회 하자. 근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개인 관련된 얘기는 다 특히 부동산 관련된 이런 거는 20년 전 얘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는 다 이미 과거 국회의원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했던 부분인데 네. 그 당시에는 소홀했다는 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해운 의원을 지명한 네. 그 배경과 이해운 의원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네. 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잘 이렇게 발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이제 청문회 네. 이걸 지켜보고 네.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뭐 이거 그냥 지명 처리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뭐 야당의 지금 모습이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이 사안에 대해서 파고드는 그런 모양새던데. 사실 참 답답한 예. 게요.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많고 법사위를 통과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한 100여 개 가까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정치 공세와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한 공격을 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이런 민생 관련 법안을 네.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도 많이 있는데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한 저 장관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되 근거와 그다음에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관의 능력, 정책 중심으로 네.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좀 얘기를 들어보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해서 검증하고 이해운 후보자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이해운 장관을 이렇게 지명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어떻게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 통합의 의지 그리고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비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들. 통합 차원에서 또 능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뭐 레드팀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선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뭐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고 뭐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지명 처리하고 그냥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이번 인사에 있어서 네. 참 그동안에 보지 못한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국토부 제2차관에 홍기선 남양주 전 부시장이 발탁이 네. 됐거든요. 그것도 있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주목을 받. 왜냐하면은 지방 공무원이 예. 중앙 공무원에 승진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홍기선 남양주 부시장이 경기도청 국장 출신이거든요. 네. 경기도청 국장 출신인데 남양주 부시장을 하면서 중앙부처에 차관으로 발탁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방에 있더라도 지금 그 부처 업무 보고 받으면서 어허. 지방에 있는 공무원 또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칭찬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고와 행동이 중앙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런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지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일 잘하는 공무원은 중앙공무원으로 승진해서 발탁한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게 이번에 그 홍기선 그 제2차관의 임명이에요. 근데 이 보도는 하나도 안 나고 이제 그게 좋은 측면. 네. 야 인사를 통해서 이런 면이 있구나. 역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하는 스타일은 네. 사람을 발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가는지 이걸 관심 있게 만들어내는 게 이재명식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홍기선 국토부 제2차관 발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네. 조금 아쉽습니다. 아, 네, 많이 그 아쉽습니다. 듣고 보니까 네. 그거 충분히 주목할 만한 그 그거 사안인데. 아마 취재를 해보시면 거의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도 거의 없는데요. 지방 공무원을 중앙 공무원으로 승진 발탁해서 네. 차관까지 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자꾸 대통령실에 붙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또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여의도 이제 문법에다 갇혀가지고 그런 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틀을 깨서 이런 일들이 이런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불러주십시오. 김병욱 비서관이 또 자주 오셔가지고 네, 말씀해 네. 주시고 정리해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자 오늘 저 오랜만에 우리 비서관님 진짜 우리 뵙고 박정 기자님 오랜만에 봬요. 예.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또 종종 또 자주 뵙기로 약속을 하고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꼭 이거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네,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오마이뉴스 TV 시청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의 김병욱입니다. 지금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분당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정치를 쭉 해오면서 지금 청와대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 좀 웅장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제 마음속에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또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과거 외세 침략부터 일제식민지 그다음에 6.25 전쟁 갖은 독재로부터의 탄압 그리고 두 대통령의 탄핵 이걸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청와대 들어가서 더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점점 대한민국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IMF를 극복한 것은 전 국민의 통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민의 통합 또한 필요합니다. 이 통합의 기반 하에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심부름 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비서관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